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박스권에 갇혀있던 코스피 지수가 모처럼 2,000선을 드러냈습니다. 코스피 상승의 배경에는 역시 외국인이 있었죠. 외국인 6거래 연속 순매수해주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량은 1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코스닥의 강세도 빼놓을 수 없죠. 장기 박스권 상단인 550을 돌파하면서 557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줄줄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삼성전자에 집중했던 건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오늘도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고요. S&P 500 지수도 다시 한번 신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네, 넘버원에 드립니다. 오늘 순서는 현대증권의 류용석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밤에 있을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좀 경기 부양책이 나올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떤 액션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최근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추가 완화 정책이 나올 거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만약 ECB에 대한 그 추가 금융 완화 정책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다면 오늘 아마 실망이 있을 건데요. 일단 최근 우리나라 주가 동향에서는 ECB에 대한 그 추가 금융 완화 정책은 당장보다는 2분기 내려는 컨센서스로 평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밤에 열리는 ECB의 통화 정책 완화가 결정되지 않더라도 실망감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를 보나 은행의 디레버리징이 지속되는 등의 그 현상을 봤을 때 ECB에서는 분명하게 그 추가 완화 정책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최근에 유로화가 엔화에 대비해서나 달러에 대비해서 강세이기 때문에요. 경기 회복에 대한 그 진척이 더 필요한 유로존 입장에서는 유로화의 약세 유도를 위해서라도 좀 금융 완화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는 ECB 추가 완화 정책인데요. 다만 시기적으로 4월일지 아니면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가 될지는 다소 좀 변동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유로화 변동이 크게 없다는 점에서 4월에 당장 그 추가 완화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ECB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유로화 강세를 저지하기 위한 립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ECB의 추가 완화 정책이 나오지 않더라도 기대감은 살아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추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겠다라는 의견 들어봤는데요. 이 4월 초반인데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코스피가 어제는 장 초반에 2,000포인트를 찍기도 했죠. 이런 분위기가 월 말까지 또 분기 말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는 시즌을 4월 중순 이후로 본다면 4월 중순 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코스피가 위로 방향성을 가져가는 흐름이 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미국 경기가 한파 영향으로 부진했고요. 중국은 경제 위축과 이제 금융 분란으로 상당한 이슈가 됐는데요. 2분기에는 두 가지 측면, 미국이 부진해서 탈피하고 중국도 경기 위축보다는 미니 경책에 대한 기대감 또는 금융 분란의 그 완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1분기와는 정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코스피가 부진을 탈피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최근에 이제 리스크온 현상이 좀 재개되는과 함께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좀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요. 2분기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초반에 상승하게 되면 4월 중반 이후 실적과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PER이 10배가 좀 넘기 때문에 실적 시즌은 추가 상승이 4월 초반에 했으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만 유의한다면은 4월달 장세 흐름 자체는 외부 환경에서에 대한 기대 요인과 함께 수급에 대한 기대 요인이 결합돼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향성은 위지만 속도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외국인의 매수가 6거래일째 이어졌습니다. 이 추세적인 매수이다 아니다 단순 글로벌 증시와 키 맞추기다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데요. 어떤 점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예, 문제는 4월 달은 적어도 방향에 대한 논란보다는 속도에 대한 논란이 중심일 것 같은데요. 기대 수준했던 거, 시장이 빠르게 반영하는 것보다 다소 못 미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빠르면 속도가 조절될 것을 염두에 두고요. 느리면 또 가속되는 부분에 가속 구간에 진입할 것을 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일단 22 부양책은 오늘보다는 2분기 후반으로 미뤄질 가능성을 좀 생각하는데 일단 기대가 살아있다는 점에서 속도는 좀 느리게 반영할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 역시도 미니 부양책이 좀 커지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있지만 최근 나온 정책에다가 최근 나오는 중국의 선행지수로 봐서는 미니 부양책이 다소 축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4월 중반 이후에 중국의 기대감이 조금 약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다시 연고점인데요. 상승이 제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속도는 좀 느리게 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실제 기대치를 너무 높였다가 실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장 내일 삼성전자를 필두로 실적 시즌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 어닝 시즌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닝 시즌이 좀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예, 일단 어닝 시즌은 지난 4분기에 워낙 큰 쇼크들이 있어서 1분기 추정치까지 함께 조정되는 양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현재 1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10% 넘게 1, 4분기 실적이 하향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하향 조정의 폭은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축소돼 있다. 즉 쇼크 가능성은 4월 중반 이후에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수정 비율도 최악의 국면을 서서히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종목군이나 업종으로 봐서는 저점에 대한 인식도 좀 강화되는데요. 사실 이런 측면들은 여러 분기 동안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를 얻기는 아직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경계 심리는 기대 심리의 반대편에서 지금 계속 경계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지수 상승에 대한 탄력을 좀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틀 사이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면서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기도 했죠. 557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이 코스닥의 강세를 두고 좀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떻게 좀 볼까요? 예, 좀 흥미롭게 봐야 되는 점은 중소형주 코스닥하고 대형주하고 수급적으로 누가 더 좋을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방향성은 코스닥이나 중소형주나 거래소 시장, 대형주나 방향성은 위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판단하고 싶어하는 것은 역시 수급의 기울기를 잘 판단하는 것이 대응의 좀 요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며칠만만 보면은 외국인이 대형주를 사고 있는 반면에 환매를 통해서 기관이 매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힘이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 대형주의 현상인데요. 시장에서는 계속 대형주로 쏠릴 거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실제 어제와 최근의 동향을 보면은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이 매수를 지속하는 가운데 기관이 오히려 대형주 매도 이후에 다시 코스닥 매수로 전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보면 코스닥이나 종목들이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업종상 이제 계절적으로는 IT나 자동차들에 대한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고요. 또 계절적인 기대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하는 중형주에는 홈쇼핑 주식이나 자산주 같은 것들이 다소 포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4월부터 일본의 소비세가 인상되면서 수출주 경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내수 부진을 수출로 메워야 하기 때문인데 당장 IT와 자동차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어려운 부분에
전망 자체가 이제 소비세 인상과 관련해서 엔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소비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있지만 소비세 인상 과정에서 물가가 상승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일부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비세 인상이 나타나는 경제 침체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아베 정부의 이제 추가 금융 완화보다는 당장의 엔화의 강세 현상을 전망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4월 초반에 엔화 흐름은 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는 일단 달러 강세가 좀 강력한 압박 요인인 가운데 시장의 기대 요인 자체는 아베노믹스의 중단보다는 오히려 시기적으로는 5월일지 6월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표가 발표된 이후의 상황을 봐서 일본 은행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지속하거나 또는 법인세 인하 같은 조치를 통해서 경제 활력소를 지속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아마 엔화에 대한 방향성에서 엔화 약세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꺼름직한 부분이 엔화 약세의 흐름에서 엔화가 직전 고점인 105엔을 넘어섰을 때 한국 시장에 대한 엔화 트라우마를 다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로 봐서는 엔화가 일단 102엔과 103엔에서 일단 4월 정도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4월 달에 엔화 변수가 시장의 부정적인 변수로 대두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 위험 통화가 강세를 띠면서 원달러 환율은 1,050원대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원화 강세가 추가적으로 좀 더 이어지게 될까요? 그 속도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시장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 증시가 만약에 구조적으로 또는 그 성장률을 제고시키면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면은 아마 큰 강세장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게 역시 엔화가 1,050엔을 밑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엔화가 이제 원화가 기준으로 보면은 1,050원을 저점으로 했던 측면들이 역으로 보면 국내 코스피 2,050포인트의 박스권 상단과 같이 맞물려 있다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역으로 원한 달러 하나가 환율이 105엔 밑으로 간다는 거는 코스피가 2,050을 돌파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요. 일단 2,050에 대한 경계성들은 상당히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 측면이라든가 펀더멘탈 측면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시든 시장과 선진국 시장의 측면, 환율 시장 측면을 봤을 때 지금 당장 1,050원을 밑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류용석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로의 한방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지속 보유 의견 주셨던 바텍이 어제 갭상승 출발하면서 단숨에 목표가를 도달했습니다. 장중 15,000원까지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또 솔레타도 목표가 3% 넘었습니다. 수익이 상당히 좋아요. AS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어제 바텍과 솔레타 다들 좋은 모습 좀 보였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요. 바텍이 우리가 사고 난 다음에 증권사 레포트가 계속적으로 나왔다고 그죠.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분위기라는 것을 시청자분들이 한 번 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업의 가치는 주가에 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그런 개별주 종목군들이 잘 갈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렇게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 추세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바텍 자체가 지금 한 번도 시세가 돌파된 적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눌림목 패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절묘한 타이밍에 절묘라는 단어를 조금 쓰고 싶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팁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하단에 꺾여서 내려오던 이 240선 자체는 상당한 지지권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어느 정도의 흔들기가 조금 있었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하는 선, 이 모양이죠. 이렇게 하락할 때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받고 가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가파르게 형성이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좀 기억을 하시고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솔로에타도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솔로에타도 어제 다시 한 번 더 3.6% 정도 크게 뽑아내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어제 상승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평선을 뭐라고 합니까? 저항 구간이라고 표시를 많이 하죠. 거기 이평선 자체를 5일선, 21선, 그리고 11선까지 3개의 이평선을 돌파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이평선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앞에 이미 다 뚫어놨던 이평선을 다시 한 번 더 뚫는 그런 매수세밖에 안 된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미 상승 추세는 정해져 있고 어제 양봉 캔들은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는 양봉 캔들이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서 말씀드렸었죠. 이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이 가격대도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인데 이 두 가지의 가격대를 지지를 받고 박스권이라는 형국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쉽게 조금 뚫릴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예상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상방에 있던 이 가격대 지금 31,500원짜리가 1차적인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이 밴드 자체가 중간 밴드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중간 밴드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는 이익 실현의 개념으로 조금 나서시고 그리고 중기 이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오늘은 이지바이오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팜스토리 최근 들어서 팜스토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팜스토리의 그런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이지바이오 말 그대로 농축산에 대해서 거의 전문적인 수직 계열화가 되는 최초의 회사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찾는 그런 종목군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었던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인기가 없었던 부분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보실게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면 옥수수 가격하고 대두 가격이 나와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돼지 축산에 대해서 돼지나 아니면 닭의 주, 음식이죠. 먹을 수 있는 거. 거기에 옥수수 대두 가격이 2012년 3분기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진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말 맞다나 지금은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상승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겠고요. 그런 OPM의 증가로 인해서 기업은 당연히 주가를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생계 가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닭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닭 가격이 지금 올해는 상승세를 하지 않겠나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정부의 수급 조절, 그리고 두 번째는 3대 스포츠 행사, 그리고 세 번째는 방사능 공포로 인한 식생활 변화 등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항상 꾸준히 닭 가격은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표와 같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AI가 항상 발생을 한다는 거죠. AI가 발생을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증가하는 모습. 그러면 지금 우리가 AI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에서 닭 가격은 좀 더 상승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해석을 하시면 이런 이지바이오 1분기에도 좀 더 긍정적인 실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 자리는 TR 9배 자리고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매수가는 시초가입니다. 시초가 매수를 조금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하단에 꾸준히 21선 자체를 밟아가는 모습, 이 모습은 급등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 다시 한 번 더 꼭 참고를 하시길 바랄게요.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3%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에 5,600원짜리가 손절 자리입니다. 그래서 5,600원은 의미가 상당히 있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 꼭 손절 가격으로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는 이지바이오였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개장을 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 상황 분석을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 또 화상으로 연결해보죠. 동양증권 정유성 PB님, 두 분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2,000포인트 안착의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아침이기도 합니다. 코스닥도 장기 박스권을 뚫었는 상황인데요. 간밤 글로벌 정책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정재훈 멘토님, 오늘 추가 상승도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예상 어떻습니까? 예, 일단 금일 같은 경우도 뭐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지수를 좀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MSCI 한국 지수입니다. 지금 정고점 자리대가 62.5포인트 자리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전날이었었죠. 62.3포인트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마도 62.5짜리가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64포인트까지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지 못하고 거의 보합권역에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아무래도 이 보합권역 정도에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우선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전날부터 이제 선물에 대한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수급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목으로 보게 된다면 최근에 이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24일경부터 매수가 좀 들어왔었는데 총 1조 5천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주로 매수해둔 종목군들이 IT 쪽과 자동차입니다. 삼성전자 쪽과 현대기아차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줬는데요. 결국엔 차별화가 되는 그런 시장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닝 시즌으로 좀 돌입을 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 수급적인 위주, 이 수급적으로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파악을 해놓고 종목을 선정을 하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예비치 발표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선 어느 정도 이 고점이 좀 나와주는가 이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2000포인트 돌파 시도, 안착 시도는 좀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한계치로 보게 되면 약 2010포인트 정도로 좀 잡아놓고 있고요. 선물 기준으로 약 262.5포인트 정도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우선 이 지수를 보면서 종목에 좀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에서는 지수보다는 수급적인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선물 매도가 우려되기 때문에 수급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어제도 전업종이 좀 강세를 띄었는데요. 오늘장 예상 강세 업종 궁금하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했던 종목들 어떤 종목인지도 소개해 주시죠. 명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유성 PB님. 예, 오늘 예상 강세 업종은 조선과 인터넷 업종입니다. 인터넷 업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네이버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SK컴지 같은 포털 사이트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하락폭이 어느 정도는 있었죠. 아무래도 고점 88만 원 찍고 나서부터는 환매에 대한 욕구가 또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밀렸었지만 다시금 반등의 시점이 놓여있는 와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조선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종 자체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또 수주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은 해소가 되면서 대우조선 해양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동시호가 때 어느 정도 강세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들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었는지 또 흐름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외국인들의 경우는 삼성전자, 기아차, 코덱스 200, 삼성중공업을 주로 샀었고요. 기관의 경우는 코덱스, 레버리지, 네이버, LG화학, 삼성증권 순을 샀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약을 해보자면 외국인들의 경우는 지수,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을 모두 다 지수대로 우선 사고 있다. 특히 이 시장을 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나 외국인들의 경우는 지금 수급적으로 계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 번쯤 지수에서 이전 포인트를 상회할 수 있는 포인트가 오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업종들을 좀 더 사고 있었고요. IT나 또 자동차 쪽을 좀 순매수를 했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들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업종이라든지 증권주들 같은 단기 하락에서 단기 낙폭과되었던 종목들을 조금씩 저가에서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4월 3일 목요일장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기대되는 아침이기도 한데요. 오늘 코스피 출발 상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정재훈 멘토님, 코스피 어떤가요?
예, 최근 상승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네. 부분들 때문에 일단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전자저 쪽과 자동차 쪽이 양호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최근 이제 삼성전자가 약보합권에 좀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완성차 쪽에서는 강보합 출발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뭐 건설 섹터라든가 아니면 기계, 철강 쪽의 흐름들이 양호하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조선 쪽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대부분 상승 출발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조정을 좀 받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화학주라든가 철강, 기계, 조선 이런 쪽 경기 민감주들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포지션을 잡아가는 게 좀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뭐 1999.42%, 0.1% 정도 상승 출발을 좀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로 56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수급이 좀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대부분 이 실적적인 부분들 1분기에 대한 EPS 증가치는 나름대로 좀 감소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예외적으로 예비치를 좀 올려잡는 그런 증권사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도 일단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양시장 모두 매수 출발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종목별 위주로 일단 접근을 하는 전략이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코스피 지수가 딱 2,0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560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일본 증시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와 커플링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어제도 1% 이상 강하게 오르며 마감했는데 추가 경기에 대한 부양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상황 살펴보죠. 오늘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0.42% 오르면서 15,000선을 넘어섰군요. 15,009.18포인트로 오늘 장을 출발했습니다. 오늘 또 개장 전에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일본의 3월 서비스 PMI가 52.1을 기록했는데요. 일단 기준선이 50을 상회했다라는 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출발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 종목 좀 빨간불 들어갔는데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좀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했죠. 0.29% 밀리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 0.4%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기관의 매도가 강했던 종목인데 오늘 하루 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어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죠.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0.16% 강보합권에 출발하고 있고요. 네이버 기관은 매수했지만 외국인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0.25% 강보합권에서 오늘 장도 출발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현재는 0.4% 강보합권을 출발하면서 37,200원대 기록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가 다시금 반등 나옵니다. 0.17% 강보합권에서 역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기아차가 6만원 돌파 이후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나오며 0.8% 비교적 강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0.13%, 삼성전자 우선주도 0.19%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오늘 보합권에서 쉬어가고 있고요. LG화학이 1% 비교적 큰 폭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0.24%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셀트리온이 3% 이상 강하게 급등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나오고 있죠. 0.65%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시작했고요. 파라다이스가 어제는 5% 급등했는데 오늘도 0.14% 강보합권에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0.5% 출발하고 있고요. CJ-오쇼피 어제 3% 급등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군요. 0.4% 약보합권에서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CJ-ENM도 0.3% 강보합권, GS홈쇼핑도 0.7%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업종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정유성 PB님.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조선업종과 인터넷 업종을 말씀드렸는데요. 우선은 조선 업종들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탑픽이었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1%대의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오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중공업만이 지금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업종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 0.2%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같은 경우는 보합권, SK컴퓨터 같은 경우는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업종들을 보면 통신업종, 또 IT 업종,
증권업종 모두 다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철강업종과 에너지화학 섹터, 그 다음에 해운주들 같은 경우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한진해와 페노시아 모두 다 지금 상황이 업황도 안 좋고 재무구조적으로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려 섞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노시아 같은 경우 마이너스 1%대, 한진해운이 마이너스 1.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업종도 약세인데요. SK텔레콤, KT 모두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0.9%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업종 지금 조금씩이지만 강하게 매일매일 차근하게 올라오고 있는 업종이 증권업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키움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모두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M&A가 이슈가 있었던 동양증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8% 하락을 했고 미래에셋증권, 증권주들 중에서 가장 움직임 좋았는데요. 오늘은 약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업종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약보합권이었다가 지금 강보합권으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 SDI, 삼성전기도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LG그룹주들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LG노텍 1.4% 오르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 LG전자 모두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총 상용 종목 가운데 현대모비스가 좀 1% 이상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잠시 후에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수급이 누적순 매수가 1조 5천억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군요. 수급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재훈 멘토님. 예, 지금 현재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 매수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 시장에서 26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20억 정도 순매수를 좀 지속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개인 쪽도 마찬가지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시장이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는 항상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 섹터 시장에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 흐름들을 보시게 된다면 삼성전자 위주로 금일도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지금 현 눈에 띄고 있는 부분들은 통신주, 즉 LG유플러스가 어느 정도 매수 우위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여전히 똑같은 섹터, 거의 비슷한 섹터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에는 종목별보다는 아무래도 실적이 좀 괜찮은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매기가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준다라면 시장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매도에 대한 기회를 좀 찾는 그런 방식도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왔을 때 그때 현금화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제일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 시장 분위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원달러 환율은 엿새째 내렸습니다. 1,080원대 좀 고점을 찍고 최근에 1,050원 중반까지 빠르게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원화 강속도가 좀 둔화될까요? 오늘 출발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출발은 일단 상승했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1원 90전 상승한 1,058원 50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도 1,058원 중반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달러와 강세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밤에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여기 환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1개월물이 1,060원 50전에 균형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1원 85전을 고려하면 전일 현물한 종가였던 1,056원 50전보다는 약 2원 5전 정도 상승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민간 고용지표는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전치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공장 주문은 이전치와 예상치를 모두 뛰어넘는 수치를 보였던 것이 달러와 강세를 이끌었던 요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환시에서 환율이 엿새째 하락하면서 1,050원대 중반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레벨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입 경계감 및 저점 결제 수요로 달러 매도 심리 주춤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장중 1,060원대 진입도 시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 속에서 외국인의 주식 매매 동향과 장중 발표되는 호주 및 중국 경제지표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최근 환율이 호주 및 중국 경제지표의 동조와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표 결과가 저조할 경우에 달러 강세 흐름이 강해지면서 환율의 상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상 환율 범위는 1,056원에서 62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외환 시장 전망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예, 오늘장 돌발 종목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현대증권입니다. 인수합병 기대감에 오늘장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세한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컴투스입니다. 낚시신 이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데 게임주가 어제도 좀 강했거든요. 이틀째 상한가 흐름 나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종목은 루멘스인데요. 이 조명사업 개선 기대감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명동으로 가보죠. 정유선 PB님. 예, 현대증권 M&A 기대감으로 인해서 1.6%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 주도로 현대증권 매각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M&A의 최대 관건은 가격보다도 구조조정 여부로 현대상선그룹의 재무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는 매수자가 원하는 수준의 구조조정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증권사들의 이런 매각 기대감은 항상 상당히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증권 같이 계열사에 어느 정도 자금 압박이 있었을 경우 여기에 대한 캐시 플로어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현대증권을 높은 가격에 팔려고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갈 수 있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현대증권 지금 최근에 그 주가 흐름을 보면요, 바닥을 다지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증권주들도 같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M&A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지만 이 부분이 1.5%로 반영이 된 것이 다다. 왜냐하면 지금 같을 때는 증권업종의 M&A 이슈가 그렇게 증권사의 그런 그 주가 향방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동양증권의 M&A가 진행이 되었지만 주가 상승 흐름이 예상보다 그렇게 크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을 본다 그러면 현대증권의 그런 M&A 기대감도 우선은 어느 정도 반영은 돼 있지만 이 부분이 크게 작용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크게 작용할 것은 앞으로도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저가에서 어떻게 보면 지수가 2,000포인트, 2,1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주식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증권업종들 같은 바닥 다지기의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어제도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12%대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은 컴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낚시의 신, 이 글로벌 인기 순위에서 10위권에 들었다는 뉴스가 있었죠. 낚시의 신이 출시된 지 일주일 만에 한국, 중국,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서 골고루 흥행에 성공 중이라면서 지금 국내 업체 중에서는 글로벌에서 모두 흥행의 게임이 탄생한 경우는 처음인데요. 전 세계 150개국에서 하루에 100만 원 매출만 가정해도 이게 1억 5천만 원의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컴투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컴투스가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컴투스뿐만이 아니라 게임빌, 게임아이 등이 모두 다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게임 업종으로 접근하실 때는 컴투스의 한 종목보다는 업종 자체를 나눠서 사면서 적어도 3종목에서 5종목을 사면서 게임 업종 전체의 산업을 사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루멘스인데요. 루멘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까까지는 좀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1.7%까지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었고요. 루멘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도 올해 같은 경우도 양호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신기술인 실버 프린 플립 칩을 활용해서 조명용 LED 패키지를 지금 선도적으로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국내는 어느 정도 캐파를 키워가고 있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조명 업체도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명 매출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2배에 가까운 1,464억 원으로 증가해서 지금 앞으로도 이런 캐파 계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B2B 방식과 조명 회사인 LED 라이텍 등을 활용해서 완제품을 공급하는 기존의 B2B 방식과 덧붙여서 B2C 방식으로 적절하게 지금 매출을 지금 다변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1분기 실적이 중요한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가 1,458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96억 원으로 1분기 후반부터는 TV용 BLU
수요도 지금 계절적으로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LED와 이제 TV 쪽에서의 양쪽 수혜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루멘스뿐만이 아니라 서울반도체, LG이노텍 같은 LED 관련 업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강세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LED 조명 시장이 뭐 중국이라든지 북미 쪽으로 계속 진출하지만 MS가 어느 정도 꺾일 수 있는 그런 성장 정체기의 시계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예전 1, 2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자동차 업종 예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라이벌이라든지 시장 부분이 파이가 커지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성장 정체성까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LED 관련주는 강세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삼성물산이 영국 건설 시장에 진출한다고 해요. 오늘 2% 이상 오르는데 갭 상승하면서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어느 시즌 앞두고 실적에 대한 전망에 주가가 엇갈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다음 두 종목인데요. 먼저 두산인프라코는 실적 기대감에 오늘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영원무역입니다. 1분기 실적 예상치를 소폭 하회할 거란 전망에 장 초반부터 3% 이상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 종목 분석을 해보죠. 정전 멘토님. 예, 우선 삼성물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2% 정도의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영국 건설 시장에 좀 진출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또 하나는 이 지분 가치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좀 돋보인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 계열사들을 좀 보게 되면 합병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전날 공시에도 삼성 종합화학과 석유화학이 합병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이로 인해서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 가치가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주가의 흐름들은 여전히 좀 박스권역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는 박스권 상단권역을 돌파할 것이냐 여부가 지금 결정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아마도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박스권역을 돌파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건은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가 수주를 얼마만큼 줄이면서 헐값에 아닌 받을 돈을 다 받으면서 하느냐 이 부분들이 관건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일단 매수가 좀 들어와 주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른 섹터들까지도 상승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물산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자리에서 한 번에 돌파하는 흐름들보다는 숨고르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중국에 대한 지표입니다. 중국 지표가 좋게 나오는지 여부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번에 좀 발표가 된 이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연속성이 좀 나와주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달 정도까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회사의 밥캣이 실적이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어느 정도 지분 평가이익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밥캣의 실적이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걸지제 바닥을 좀 나온 그런 부분들입니다. 결국 횡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충분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전날 외국인 쪽과 기관에서 양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특히나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 이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축소가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체크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영업무역입니다. 최근에 영업무역이 참 나름대로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개파락 출발하고 난 이후에 3%대의 약세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박스권역을 좀 돌파 시도가 하지 못하고 다시 박스 하단권역으로 회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박스 하단권역은 35,000원짜리대로 좀 잡아보셔야 되고요. 상단권역은 약 한 4만원 정도로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에 대한 실적이 그렇게 약간의 적게 나오기 때문에 우려감이 좀 작용이 된다 하더라도 2분기와 3분기에 대한 실적은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 즉 조정 시에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전략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대량의 이탈은
말은 없습니다. 다만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부가 사물 인터넷 시장을 2020년까지 3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주들 특히 효성 ITX와 코콤 등이 강세를 띠고 있는데 최근 코콤은 여러 번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관련주 흐름들 잠시 후에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어제도 모바일 게임주가 강세를 보이며 코스닥 시장을 상승으로 견인하기도 했는데 앞서 컴퓨터에 이어서 오늘 게임들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 분이 동참하지 못하는 종목은 바로 바른손 게임즈인데 유상 증서 소식에 오늘 급락하고 있죠. 이들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정유성 PB님. 예, 먼저 정부 미래창조과학부가 미래 인터넷 기술인 사물 인터넷 시장을 2020년까지 30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좀 밝혔습니다. 30조 원이라면 상당히 규모가 큰 규모인데요. 이와 관련된 종목들 코콤 같은 경우가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S넷, 모다정보통신, 효성 ITX 등도 상당히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거의 사물 인터넷 관련된 이제 테마가 상당히 형성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개방형 플랫폼과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야겠다고 지금 미래창조과학부가 밝혔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 특히나 미래 인터넷,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사람과 사물, 공간과 데이터 등을 모든 것을 인터넷에서 서로 연결해서 정보를 생성, 수집, 공유, 활용하는 기술인데요. 지금도 최근에 테슬라 전기차가 나왔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자동차의 상황에 따라서 자동차를 미리 세팅을 해놓고요. 그 사람의 출근 시간대에 미리 예열을 시켜놓는다든지 시동을 걸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동으로 일기예보가 나온다든지 이런 앞으로의 인간 생활에 대해서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이는 비단 30조 원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시장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오늘 당장 내년이라든지 올해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긴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 테마를 형성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테마들 중에서 상당히 기대감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이렇게 없으신 분들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주가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나와는 인연이 없는 주식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종목을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경우는 한 5에서 10% 정도의 손절 라인 항상 정하시거나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는 기다렸다가 첫날 상한가가 풀리는 날 아니면 음봉이 뜨는 날 매도하는 전략도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임주들 중에서 또 양대 산맥이죠. 게임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빌도 오늘 2.4% 올랐습니다. 모바일 게임 100만 다운로드 돌파 소식에 의해서 특히나 별이 되어라라는 모바일 게임이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주가도 동달아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매출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고요. 앞으로도 게임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여러 가지 게임이 포트폴리오가 잘 되어 있는 게임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별이 되어라라는 게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게임들의 포트폴리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주가 부분, 특히나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이 한두 가지 게임에 편중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다 그러면 주가가 예전 주가였죠. 14만 7천 원까지 올라갔던 부분까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7만 5,500원 선에서 10만 원대까지는 한 번쯤은 다이렉트로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주가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만 원대 이상부터는 급락의 그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차익 매물이 상당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점은 염두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바른손 게임즈입니다. 최근에 유상증자 소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주가들이 지금 급락을 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른손 게임즈도 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으로 인해서 오늘 거의 하한가까지 찍으려고 하다가 지금 마이너스 12%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바른손 게임즈 같은 경우는 운용자금 조달을 위해서 1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지금 결정을 했다고 밝혔고요. 한 주당 액면가액은 지금 500원으로 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른손 게임즈 같은 경우 상당히 실적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취약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유상증자가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 상당히 조심을 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가 어떤 신사업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자금이라는 그런 뚜렷한 용도가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회사 자금의 운영 자금이라고 한다 그러면 회사 자체의 전체적인 캐시플로우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주가의 상승 흐름에서 돈이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 상당히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상당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 이어지는 돌발 종목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텍이 닷새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중국 장비 매출 확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죠. 현재는 조금 숨고르게 나오고 있지만 오늘 장 초반에도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팜스코인데요. 나흘 만에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수직 계열화로 성장성이 확보될 거란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JB 어뮤즈먼트인데요. 채무 보증이 해소되면서 강세에 뛰고 있습니다. 계열사인 MJB 지분을 처분했다는 소식이 좀 투자 심리를 부추기고 있는데 이들 세 종목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재훈 멘토님. 네, 첫 번째 종목 바텍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다가 지금 현재 약보합권역에 밀려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바텍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 이 부분들을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선진시장 쪽에서도 이 바텍이라는 이 기업이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실적이 올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된다면 목표 가격을 약 한 23,000원까지 올려잡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의심하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15,000원짜리대를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 위에는 거의 매물이 좀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1분기부터 시작돼서 4분기 때까지 올해 내내는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더라도 기관 쪽에서 전날 공격적으로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최근에 4거래일 연속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이 부분들은 단기성 자금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바텍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구간들에서는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충분하다. 즉 목표 수익률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게 된다면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팜스코입니다. 팜스코도 보시게 된다면 최근에 금일 신고가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대부분 이 이지바이오라든가 팜스토리라든가 아니면 하림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이 신고가의 흐름들을 보이거나 주가가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곡물 가격이 하향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자산가치 이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성장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팜스코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아니라 지금 서서히 좀 우상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자, 우선 단기적으로 박스권역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임에는 틀림이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수급의 주체를 좀 보게 된다라면 간헐적으로 지금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 쪽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21일경에 사모펀드 쪽에서 160만 주 정도 좀 매도가 나왔고요. 이 물량을 연기금 쪽과 투신권역에서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 즉 블럭들을 좀 완성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아마도 조금 더 상승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12,000원짜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자를 좀 잡고 본다라면 충분히 종목 접근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JB어뮤즈먼트입니다. 최근 금일 같은 경우 5%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계열사를 좀 매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부채를 상환하겠다라는 부분들, 즉 재무구조가 나름대로 좀 개선이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3월 중순경에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기서 이제 다시 횡보를 해주다가 복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21선에 좀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000원대 중반권역까지는 충분히 상승 영역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보게 된다라면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아닙니다. 외국인 쪽과 그리고 개인 쪽, 개인과 외국인 쪽만 위주로 좀 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같은 경우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요.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조금 더 가격적인 하락이 좀 있을 겁니다. 매수에 이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LG U+가 통신주 가운데 나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좁은 박스권 장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신규 요금제가 주가에 탄력을 줄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경남제약이 장 초반부터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있었죠.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어떤 점이 문제가 됐는지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유선 PB님. 예, LGU+만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9% 오른 반면에 KT와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통신 3사 또 다른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예전 같았을 때는 통신료에 대한 전쟁이 있었다면 지금은 데이터 통신료에 대한 그런 전쟁이 또 시작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LTE 데이터 무한제 요금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우선은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곳은 이제 LG U+죠. 그러다 보니까 SK텔레콤과 KT도 잇따라서 무한 요금제를 앞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치킨 게임이 또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다들 빠졌는데요. LG U+만이 올랐다는 말이죠. 그러면 LG U+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 흐름이 예전에 KT나 SKT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LG U+, 예전에는 시장을 좀 따라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LTE로 넘어가면서부터는 LG U+가 오히려 더욱더 거대한 공룡 둘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에서는 이들의 차별화가 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았을 때는 스마트폰의 그 포화 상태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ARPU, 그러니까 가입자당 연평균 어느 정도 도움이 되냐, 그러니까 월평균 어느 정도 그 통신 요금제를 쓰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LTE 부분에 대한 요금제가 꺾였다는 것은 ARPU 부분이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낮아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시장의 우려감이 이 세 가지 종목들 다 예전의 목표 주가보다 좀 낮게끔 계속적으로 설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주로 접근하는 것을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라. 그 다음에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 매매 차익보다도 배당주의 성격으로 이제 넘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경남제약입니다. 경남제약 오늘 마이너스 8.9%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제기 소식에 의해서 급락을 했었고요. 내용을 보면 검찰 같은 경우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위반과 관련 공소제기를 좀 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2008년도 당시에 경남제약, 그때 당시에는 그 경남제약이 아니라 HS 바이오파미아인데요. 여기에 그 이희철 전 대표이사와 김성호 재무관리총괄 담당이 49억 원의 허위 매출을 기재했다라고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경남제약 측에서는 저 관련 책임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된 대로 여기에 맞는 좀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검찰에 대한 그런 내용은 지금 어느 정도는 주가에 이제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주가는 많이 등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측하기 힘든 영역이기 때문에요. 우선은 접근을 좀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보통은 경남제약 같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회장의 공소사실이나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반대 매매를 하는 게 또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정재원 멘토님, 동양증권의 정유선 PB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인의 투자 전략 함께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전반적으로 어제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한 분씩 의견 살펴보도록 하죠. 최승 차장님, 거래대금과 주도주가 부재하기 때문에 조정을 염두에 둘 시점이다라고 하셨고요. 정영 팀장님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자. 김혜란 연구원은 코스피 120일 이동평균 안착 과정이 이어질 거다. 수급 개선 업종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김현경 팀장님은 옵션 만기일까지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셨고요. 안상현 대리님, 지수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동보증권 마포지점의 김현경 주식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옵션 만기까지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종목들 집중해 봐야 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이 지금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반대되는 수급을 가지고 있죠. 외국인들은 IT와 자동차 업종을 집중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받쳐주는 IT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기관들은 반대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의 매도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죠. 아무래도 주식형 펀드에서 환매 물량이 지금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만약에 펀드 환매 물량이 마무리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다면 지수의 추가적인 레벨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상승을 2,000선까지 했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개별 종목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그제 이틀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 쌍끌이 순매수를 했죠. 어제는 특히 1,0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 1,000억 원 정도는 코스피로 치면 거의 1조 원 가까운 금액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은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이나 코스피 중소형주 쪽으로 포커스를 수익률 포커스는 좀 이쪽을 맞추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여기에 있어서 최근에 움직이는 섹터들 어제 같은 경우는 IT,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쪽,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조선 기자재, LED, 미디어 콘텐츠, 또 추가적으로 3D 프린터 등 여러 가지 테마들이 순환매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급등이 나온 만큼 당분간 숨고르기 좀 나가보자, 종목별 장세 대응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보증권의 김현경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5장 역전 종목을 찾아내는 역전의 맹수 시간. 오늘도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상학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하관이 넓거나, 그 다음에, 코가 이렇게 복코인 사람들이 복을 많이 불러온다고 합니다. 제가 딱 그 관상입니다. 코 복코고, 하관이 좀 넓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다. 즉, 관상학적으로도 좋은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일 살펴봤던 종목들부터 빠르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가 도달한 종목이 두 종목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숲이 안전해야 결국은 여러분들도 그 나무가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비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나무만 햇빛이 쬐다고 쨍쨍 내리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결국은 장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월 달부터 계속 강조드렸죠. 3월장, 4월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도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자랑부터 좀 하고 갈게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쪽에 에코에너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에코에너지가 목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왔는데 그 점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바이오가스 쪽은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다. 그 얘기 꼭 좀 드리겠고요. 자, 지금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도 지금 오늘 좀 보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 올해는 아마 사물 인터넷이 어떤 대세의 어떤 흐름이 될 것 같아요. 3, 4, 5월이 지금 사물 인터넷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이었죠. 제가 게임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게임주가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특히 게임 하이가 전일 9%, 오늘 6% 가까이 되는 상승을 하면서
또 목표가를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게임 하이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고 강한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낚시의 신이라고 하는 그 게임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낚시의 신이 일주일 만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컴투스가 2연속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렇게 빠르게 여러분들 좋은 종목군들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 궁금하시죠? 자 오늘 자 이제 대세 상승이 본격적으로 좀 온 것 같아요. 어떤 박스권 상단을 뚫으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결과적으로 지금 그 대세 상승의 전제 요건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자 코스닥 먼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 증시에 강한 반등이 와야 된다. 즉 중국 증시는 경기 부양책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주는 이제 저PBR주들이 서서히 반란을 하고 있어요. 그 저PBR주들이 반란한 이유는 간단하죠. 낙폭이 과했고 그 다음에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오르는 장이라고 본다면 안전한 저PBR주에 더욱 관심이 가다 보니까 그 저PBR주들이 더욱더 강한 반등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고 몰리다 보니까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서 자 우리가 봐야 될 그러면 저PBR주는 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자 제가 꼽아온 게 이제 한 5종목 정도인데요. 일단 자 대형주 쪽으로는 SK, 한화 이렇게 좀 잡아볼 수 있겠고요. 중형주 쪽으로는 한진중공홀딩스, 신성홀딩스, 그리고 바텍 이렇게 좀 잡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PBR주는 홀딩스, 즉 지주회사 쪽으로 어떤 몰릴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 중에 자 SK도 지금 자 차트 하나씩 보면서 예각기법을 녹여보겠습니다. 자 SK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SK도 이제 바닥권에서 완전히 탈피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탈피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요 부분과 요 부분은 매수 찬스고 요 부분과 요 부분은 분할 매도의 찬스예요. 근데 이런 평행선들을 많이 꺼보세요. 그러면 어느 가격대에서는 사도 되겠다. 어느 가격대에서는 조금 분할로 차익 실현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들이 명확히 나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SK는 지금 좀 어중간한 위치에 있어요. 그죠? 자, 어떻게 보면 이쪽 부분이면 조금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차라리 조금 어중간한 부분에서는 일단은 버려보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자, 바로 하나 모습인데요. 자, 하나는 진짜 이제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모습이 아니냐. 왜냐하면 자, 박스권에서의 바닥을 봐도 결국은 이 구간 내에서는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근데 추세상으로 보면 아직도 꺾여 있다는 점, 요 점이 조금 찝찝하죠. 그 다음에 한진중공업홀딩스예요. 한진중공업홀딩스는 보면 자, 추세를 다 돌파를 했어요. 그죠? 가능한 추세선들은 다 돌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자, 밑에서 올라오고 있고 자,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횡보, 그 다음에 상승, 여기서 건전한 조정이 딱 들었답니다. 아이고, 건전한 조정 구간. 자, 여기서 이렇게 평행선을 꺼봐도, 이 구간은 매수 구간대라는 게 대강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한진중공업홀딩스 괜찮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성홀딩스 보겠습니다. 신성홀딩스 마찬가지예요.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자, 추세선상으로는 추세선도 돌파가 됐고, 자, 그리고 지지대도 확보가 됐고, 그죠? 지지대 딱 확보가 된 상황. 그렇다면, 자, 신성홀딩스도 괜찮아요. 그 다음 바텍. 자, 바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세선 다 돌파가 됐고요. 바로 이 점, 지지대 확보됐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선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 저항대에서 살짝 밀리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 저항대를 강하게 뚫을 수 있는 요건들이 있죠. 바로 이평선들이 다시 고개를 맞춰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바텍도 괜찮고 신성홀딩스도 괜찮고 한진중업홀딩스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 이 PBR 중에 탑픽 종목은 그래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자, 탑픽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진중공업홀딩스인데요. 전체적으로 한진그룹의 재무구조 재편과 함께 더불어서 한진중공업홀딩스는 계속 저평가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시장에 관심이 불러일으켰는데 항상 상승 이후에 행보가 나왔고 상승 이후에 행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상승 이후에 약간의 조정이 들어왔어요. 행보 다음에 조정이 들어왔죠. 그죠? 행보 다음에 조정이 들어왔는데 밑에 선에서 추세선을 이렇게 꺼보면 지금 추세선 상승 추세선의 하락, 즉 바닥 부근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요게 딱 보이시죠? 그죠? 평행선 꺼보니까 여기는 매도 시점. 그죠? 여기는 분할 매도 시점. 여기는 매수 시점이래요. 그러면 요거를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한번 보세요. 자, 완만한 각도 같죠? 그죠? 그러나 확대해서 보게 되면 그렇게 완만한 각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평선들이 다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 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평선들이 결국은 올라와야 이 밑에 매수 대기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몹시 매수하고 싶어하는 구간대가 와요. 그 구간대가 지금 구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 일봉을 살펴봤는데요. 주봉까지도 좀 녹여보겠습니다. 주봉도 보면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자, 이렇게 굉장히 강한 상승이 있었고 예각, 그 다음에 예각에서 여기서 둔각이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시 떨어진 예각, 그리고 한참 동안의 둔각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여기가 저항대, 여기 딱 19,000원대 부근이 저항대예요. 거기까지는 늘 저 PBR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 너무나도 안전해 보이겠죠. 그죠? 들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제가 요 시간이 마치고 바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방송을 아직 오픈해 놓지는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개 방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공개 방송을 오픈해 놓고 있지는 않은데 10시 10분 전으로 접속을 하시면 10시부터는 바로 접속이 되실 거예요. 제가 공개 방송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자세한 가격 전략과 오늘 자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면서 게임하이라든가 이런 목표가 달성한 효성하이텍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강하게 올라온 종목들 많아요. 그죠? 차이나그레이트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상세한 얘기도 같이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www.sentv.co.kr로 접속하시면 자 거기에 이렇게 얼굴이 동그랗고 자 하관이 넓고 복호가 있는 예병군 전문가가 딱 있습니다. 거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시장요. 굉장히 안전해 보입니다. 숲이 안전하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에코에너지나 이런 종목들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어요. 즉, 너무나 따사로운 햇볕이었음을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그 따사로운 햇볕, 저하고 소통의 공간을 통해서 그런 나무를 다시 한번 찾아보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네, 현재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이 나왔던 만큼 차익 실현 욕구도 강하기 때문에 다소 오늘 숨고르기가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종목별 장세 대응 잘 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